도시를 가로질러 모스크바 강이 유유히 흐르고 한여름의 태양이 마냥 반가운 곳. 900년 가까운 세월이 빚어낸 문화 유적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노래한다.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로 간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9시간 30분 날아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1200만) 정도가 사는 유럽 최대의 도시 모스크바. 시내를 달리다 보면 먼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고풍스러우면서도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스탈린의 지시로 지어져 스탈린 양식이라 불리는 7동의 건물은 현재 주거공간, 호텔, 대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스크바의 상징이 됐다. Ну, как, наверное, такого жителя Москвы, двухлетнего, с двухлетним стажем, монументальность вызывает, какое-то чувство такое, не знаю, высокое. Просто, что интересное здание и хорошо строили раньше, не как сейчас.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높다는 오스탄키노 TV 타워. 우주 탐사선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이 방송국의 송수신탑 높이는 540m. 내부에는 세계 각국의 탑들을 비교 전시해 놨는데 우리나라의 서울타워도 보인다. 초당 7m의 속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분도 채 안 걸려 고도 337m의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에 올라서니 모스크바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높은 언덕조차 보이지 않는 대평원 그 한가운데 위치한 모스크바. 날씨가 좋은 날에는 50km 떨어진 지역까지 보인다고 한다. (1967년에) 완공된 이 타워는 이제 연간 2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란다. 전망대 한켠에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데 그 위에서 관람객들이 아찔한 추억을 만든다. 모스크바 시내를 굽이쳐 흐르는 모스크바 강에는 얼음이 녹는 5월에서 10월까지 유람선이 평화롭게 오간다. 그 강 한가운데서 러시아 해군을 창설한 표트르 대제가 군함을 타고 내려다보고 있다. 동상의 높이가 무려 98m라고 한다. 시내의 가장 중심부에 모스크바 강을 끼고 자리 잡은 크렘린. 제정 러시아의 황궁이었고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크렘린 뒤쪽이 붉은 광장이다.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3갈래, 그중에 마네지 광장에 있는 서쪽을 선택했다. 입구에는 역사박물관과 부활의 문이 나란히 서 있다. 그 앞에는 1차 대전 때 병사로 징집돼 별까지 단 러시아의 전쟁 영웅 주코프 장군이 나치의 상징을 밟고 서 있다. 부활의 문 앞에서 여행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사진을 찍고 동전을 던지고 있다. 바닥에 있는 노란 표지판 속의 원이 모스크바 지도에서 정중앙이라고 한다.
등 뒤로 동전을 던져 원 안에 떨어지면 행운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던져진 동전들은 모두 집시 할머니들 차지다. 부활의 문을 통과하니 왼편으로 카잔 성당이 맨 먼저 눈에 들어온다. 17세기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었다는 이 성당은 러시아만의 독특한 양식이라고 한다. 카잔 성당을 지나면 길이 695m, 폭 130m의 넓은 광장이 펼쳐진다. 바로 붉은 광장이다. 광장 오른쪽으론 크렘린 성벽이 경계를 이루고 그 앞에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시신이 안치된 묘가 있다. 레닌 묘는 관람이 가능하지만 촬영은 할 수 없었다. 지름 6m에 달하는 시계가 4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탑은 크렘린 망루 중 하나다. 유리로 만든 루비색 별은 무게가 1톤이나 된단다. 광장 한켠에는 돌로 된 연단이 있는데 16세기에서 17세기에 황제의 칙령을 반포하고 중범죄에 대한 판결과 처형을 집행한 장소라고 한다. 냉전 시대 무표정한 군인들이 오가는 이미지가 떠오르던 붉은 광장. 이제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광장에서 어깨띠를 두른 한 무리의 졸업생들을 만났다. 모스크바 사람들도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중요한 장소가 된 모양이다. Здравствуй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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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9 класс. 9 класс. Спасибо. Но любой русский, наверное, думает в этом месте, какая велика наша страна, какая мы могущественная нация, которая имеет очень большую культуру и делится с этим со всем миром. 광장 남동쪽 끝에는 16세기 이반 4세가 몽골의 카잔 한국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성 바실리 성당이 있다. 47m 높이의 중앙탑과 그 아래 8개의 양파 모양의 탑이 불규칙하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러시아 정교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는 이 성당이 완성되자 이반 4세가 다시는 똑같은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가의 눈을 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It's simply beautiful. I can't describe what I mean. 성당 안은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16, 17세기에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이 족쇄와 사슬은 17세기 러시아 정교에서 수도사들이 수행을 위해 스스로 찾던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이 방에는 여기서 살던 수도사 바실리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그의 이름이 성당에 붙여진 것이다. 정말 궁금했던 곳을 찾았다. 양파 모양으로 된 탑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장에는 예수가 그려져 있고 벽면은 이콘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바실리 성당을 나와 구움백화점으로 향했다. 광장을 사이에 두고 크렘린과 마주보는 곳에 자리한 러시아 국영백화점이다. 천장이 유리로 돼 있어서 내부도 바깥처럼 환하다. 1893년에 문을 열었다는 오래된 백화점엔 세계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붉은 광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인 이 백화점에서 인기가 많은 곳은 아이스크림 가게다.
관광객들은 여기서 더위도 식히고 휴식도 취한다. 백화점을 나서니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띈다. 스탈린인가? 그 옆 사람은 레닌 같기도 하다. 함께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크렘린 서쪽에는 알렉산드르 1세가 만들었다는 알렉산드로프 정원이 있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꺼지지 않는 불로 전쟁 영웅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명용사의 묘가 나온다. 그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1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란다. 근위병들의 특이한 절도와 걸음걸이가 구경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알렉산드로프 정원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제정 러시아 시절 황제들의 말을 키웠던 장소란다. 환풍구가 그대로 남아있다. 마구간 앞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가 있어 여행객들의 더위를 식혀준다. 분수 가운데 있는 말 4마리는 사계절을 상징한다고 한다. 정원 한쪽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이곳이 크렘린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줄을 서서 기다린 후 검색대를 통과하고 보수 중인 트로이츠카야 탑을 지나면 러시아 권력의 핵심 크렘린 내부다.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궁전 병기고가 있고 그 옆에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궁이 있다. 관광객들이 보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이 철저히 통제한다. 관광객들의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황제의 대포를 만나게 된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청동대포는 무게가 40톤이고 대포 구경은 890mm나 된다. 하지만 한 번도 발사된 적은 없고 포탄은 장식용이다. 바로 옆에는 무게가 200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전시돼 있다. 이 종은 만드는 과정에서 불이나 물을 붓는 바람에 한쪽이 깨졌다고 한다. 종을 구경하는 사이 어디선가 한 무리의 기마병들이 나타났다. 그들을 따라간 곳. 관광객들이 빽빽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크렘린 근위대가 입장하고 있다. (180cm) 이상의 키에 슬라브족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근위대. 다양한 퍼포먼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다. 이어서 기마대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근위대의 퍼포먼스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볼 수 있다고 한다. 근위대의 퍼포먼스 장소는 광장의 사방이 성당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당 광장이라 불리는 곳이다. 성당들은 대부분 15, 16세기에 세워졌다고 한다.
아르한겔스크 성당은 러시아 정교 건축에서 최초로 2층 발코니를 만들었다. 내부에는 러시아 황제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는데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블라고베센스크 성당은 이반 대제가 황실 가족의 예배 사원으로 지은 것이다. 사원 앞들이 궁전과 연결돼 있다. 우스펜스키 사원은 성유를 바른 총대주교가 왕관을 수여하는 황제의 대관식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첨탑을 만드는데 순금 300kg이 들었다고 한다. 이반 대제의 종탑에는 21개의 종이 있는데 적이 침입하면 동시에 울려 경계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모든 건축물에는 러시아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Смена караула очень впечатля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огда ты находишься именно в Кремле, ты чувствуешь, что ты именно даже не Красная площадь сердца России, а именно Кремль. Это сердце России, настоящее. Место особенное. Оно такое пропахло историей. Конечно, очень красиво. Вот я, допустим, не знала, что в Архангельском соборе захоронены все князья российской, Руси 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от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открытием. Здесь всегда у любого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здесь всегда чувства священные, то есть это здесь чувства. Наши корни здесь. Да, здесь наши корни. Тут этим все сказано. 제2의 로마인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제3의 로마를 꿈꾸었다는 모스크바. 그 중심지인 성당 광장은 이제 관광 산업의 중심이 된 것 같다. I'm happy to be here. It's a very historical place. It's my first time. Yeah, this place is beautiful. There's so many people around. I'm not used to, Dublin is very small, so I'm not used to all this amount of people around the place. But yeah, it's beautiful. 크렘린 안에는 모스크바 강 쪽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돼 있다. 학살을 많이 했던 스탈린이 이 정원에서 사색을 즐겼다고 해 스탈린의 비밀 정원이라고 부른단다. 지금은 크렘린 관람객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크렘린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성당은 19세기 나폴레옹의 침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신비잔틴 양식으로 세웠다고 한다. 스탈린에 의해 철거됐다가 최근 국민성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됐다. 크렘린 근처를 떠나 문화의 거리라는 아르바트 거리로 향했다. 거리에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 생각날 만큼 화가들이 많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들여다보니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있다. 무료로 그려주는데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한다. 이 아가씨들은 팔뚝에 해나를 그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한자다. 한자를 어디서 배웠을까? Интернет, помощь. Иероглифы часто делают. Да. Д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делаю. 아나톨리 리바코프의 소설 아르바트 거리의 아이들 덕분에 이름도 익숙한 곳. 거리를 걷다 보면 다채로운 공연을 볼 수 있다.
악사들의 연령대도 악기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젊은 학생들의 그룹 공연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볼만했다. Арбат вообще моя любимая улица, и на Арбат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возраст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внешности, не существует ничего. Здесь просто атмосферно и очень круто всегда. Здесь всегда музыканты, здесь всегда музыка, здесь всегда картины, и здесь это как будто отдельная страна.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토끼를 쓰다듬고 있는 이곳은 토끼 먹이를 사기 위해 기부금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 거리의 한쪽 끝에는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 잠시 살았던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맞은편에 있는 푸시킨 부부의 동상은 여행객들의 사진 촬영 세트로 애용된다. 모스크바에서 유일한 차 없는 거리라서 모스크바에서는 보기 드문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아르바트 거리의 한켠에는 울긋불긋하게 장식된 벽이 있다. 러시아 전설적인 록 가수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벽이라고 한다. 고려인이었던 그는 1982년 키노라는 록 그룹을 결성해 저항적이며 자유지향적인 노래로 구소련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계속 이어지는 추모의 행렬이 그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Мы в России все его фанаты, поэтому здесь его стена стоит. Вот, я люблю его очень сам, у меня мама его любит, и все мои друзья тоже слушают. Вспоминается его образ, его песни сразу как-то. 겨울이 길어서 한여름의 햇살이 그리운 모스크바. 시민들이 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이곳 일대가 고리키 공원이다. 100헥타르가 넘는 이 드넓은 공원은 모스크바 시민들의 최대 휴식처다. 공원 중앙에는 커다란 분수가 자리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물줄기를 뿜어내는 이 분수에는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 음악도 즐길 수 있다. 지나가다 음악에 맞춰 춤도 춘다. (1928년에) 조성된 이 공원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레포츠를 즐긴다. 겨울에는 이 일대를 전부 얼려서 세계 최대의 스케이트장으로 만든다고 한다. 유모차를 밀며 나란히 걷는 모습이 한가로워 보인다. Нет, это отдых здесь с ребенком. Я сюда приезжаю,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о стало.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очень хорошо отдыхать. Русски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москвича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о место. Я просто здесь недалеко живу, я очень часто здесь бываю, как только у меня бывает там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Здесь просто очень м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каждый может найти себе по интересам там какие-то места, то есть где-то можно там позагорать, даже на шезлонге, где-то там поиграть в теннис, где-то покататься на велосипедах. Поэтому тут очень м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такого вот, где можно проявиться. 강변 쪽에서는 여성들이 단체로 운동을 하고 있다. 주중에는 10,000명, 주말에는 하루 30,000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북위 55도에 위치한 모스크바의 6월은 하루 해가 길다. 밤 11시가 넘어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자정에 찾은 붉은 광장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러시아어로 붉은을 뜻하는 크라스니아는 아름답다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붉은 광장의 야경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러시아가 전기를 아끼지 않는 덕분일까? 밤 늦은 시간에도 광장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 Конечно, лучше, чем днем. Днем здесь больше людей, а вечером можно расслабиться и походить, погулять, наслаждаться красотой. И поскольку я сюда приезжаю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каждый раз я постоянно смотрю на это место, и кроме восторга у меня ничего не вызывает.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간다. 모스크바 시내를 달리다 보면 대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개선문이 눈에 들어온다.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처음 세웠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복원된 것이다. 개선문 바로 옆에는 140m의 승전 기념탑이 솟아있는 승리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탑 아래에는 러시아 전쟁의 신 게오르기가 뱀으로 형상화된 나치의 목을 자르는 동상이 있고 기념탑에는 2차 대전 당시의 격전지 이름과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다. 기념탑 뒤에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건물은 대조국 전쟁 기념관이다. 기념관 안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2차 대전 당시에 사용됐던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견학온 아이들로 붐비는 이곳은 파노라마실이다. 벽면에는 2차 대전 때의 참혹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놓았다. 당시에 희생된 사람이 2,7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죽은 병사를 안고 있는 여인의 동상 위에 설치된 조형물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란다. Очень мы гордимся, да, своей страной, своим народом, своей победой. 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тоже знали об этих страницах истории, не забывали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помнили и чтили память отцов и дедов, тех, кто воевал в этой войне. 승리공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다. 이 지하철역의 깊이는 땅속 63m, 에스컬레이터의 길이는 126m나 된다. 끝나는 지점에 다다르니 칸막이 안에서 한 사람이 CCTV를 보고 있다.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길어 사고가 나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한다. 운행 중인 열차에는 전깃줄이 없다. 철로에 전기장치를 해놨단다. 1935년에 개통해 12개 노선이 운행 중인 모스크바 지하철의 배차 간격은 2~3분. 하루 이용객 수는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Я часто езжу в метро, я работаю журналистом, на телевидении работаю, у меня постоянно встречи с людьми, у меня где-то по 5 встреч в день, и поэтому на машине это просто нереально. 지하철을 탄 이유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지하 궁전이라고 부르는 역사를 감상하기 위해서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기둥부터 장식, 조명까지 똑같은 역이 하나도 없다. 혁명광장이라는 이름의 이 역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청동상이 조각돼 있다. 사람들이 군인이 안고 있는 개를 만지고 지나간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러면 행운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전해오기 때문이란다. 도스토옙스키 역에는 그의 얼굴과 그의 작품인 죄와 벌의 내용을 벽면에 그려놨다.
Метро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очень историческое, очень много всего интересного. Приезжайте к нам. Есть где посмотреть. Например, метро. 지하철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노보데비치 수도원. 이 수도원 앞에는 호수가 하나 있다. 호숫가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러시아 음악가 차이콥스키가 여기에서 노는 백조를 보고 백조의 호수를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백조는 없고 미국 부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기증했다는 오리 조형물만 앙증맞게 서 있다. 이 수도원은 16세기 초 바실리 3세가 폴란드령이었던 스몰렌스크를 합병하고 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그래서 성당 이름도 스몰렌스크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과 벽면, 기둥에 빈틈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이콘화가 빼곡히 그려져 있다. 이콘화 가운데에 있는 이 문은 러시아 정교에서 천국의 문을 상징한다고 한다. 4개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이고, 창문은 빛이 가장 성스럽게 표현되고 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한다. 러시아 성당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상세히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Ну, на самом деле, вообще монастыри Москвы, они все имеют такую какую-то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И когда приходишь сюда либо посетить монастырь, либо заняться живописью, да, написать монастырь, его окрестности, это заряжает энергией особой. Здесь спокойно, как-то душа радуется, отдыхает. Да, очень умиротворенная. 노보데비치 수도원의 뒤뜰은 러시아의 유명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다.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여행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보인다. 구소련의 당서기장 흐르쇼프, 개를 사랑한 러시아 최고의 코미디언 니콜린, 그리고 러시아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도 여기에 묻혀 있다. 노보데비치 수도원을 떠나 시내 남쪽으로 향했다. 이곳에 위치한 짜리찌노 공원은 모스크바에서 경관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넓고 아름다운 호수, 야트막한 언덕에 숲이 잘 어우러져 있다. (1775년) 이곳을 지나던 에카테리나 2세가 이 아름다운 경관에 반해 황제의 궁전을 짓도록 했다고 한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고전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물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에카테리나 2세의 궁전이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여기서 산 적은 없다. 처음 건축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건축가에게 다시 짓도록 했는데 완공하기 전에 죽었다고 한다. 화보 촬영하기에 이만한 곳도 없을 것 같다. (200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은 최근에 완공돼 2007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고 한다. 내부의 뜰에는 궁전을 처음 설계한 두 건축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Мне здесь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Я здесь была больше 10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здесь не было таких построек, и сейчас здесь очень красиво, приятно, изумительная архитектура, прям такой сказочный пряничный дворец. 짜리찌노를 떠나 시내 동쪽에 위치한 이즈마일로보 시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이즈마일로보 크렘린으로 불리는 목조 건축물과 붙어 있어서 겉에서 보면 성처럼 보인다. 안으로 들어서니 가게마다 러시아의 다양한 기념품들을 진열해 놨다.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살 겸 모스크바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됐다는 이 시장에는 가격표가 따로 없다. 흥정을 잘해야 한다. 흰색 바탕에 파란 무늬가 있는 이 도자기는 그젤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의 전통 도자기다.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보석으로 알려진 호박으로 만든 장신구들도 진열돼 있다. 벼룩시장처럼 각종 중고품도 팔고 있었다. 이건 차를 끓이는 주전자란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을 새긴 접시와 컵들에는 푸틴 대통령의 얼굴도 보인다. 가장 많이 진열돼 있는 것은 러시아의 전통 목각 인형 마트료시카다. 인형 속의 인형, 열면 그 안에서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마트료시카. 한 상인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우리말을 건넨다. Матрешка, анписа, анписаю. Тугесаге, анписа. Давайте я вам открою, все внутри покажу, что внутри. Внутри будет по сказке развивающийся сюжет. Сказка Пушкина. Самое маленькое будет тоже с лицом, с глазами. Все как положено. 마트료시카는 1890년대 러시아 농촌 지역에서 어린이 장난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시장 한켠에는 음식을 파는 곳도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돼 이제는 러시아에도 널리 퍼진 꼬치구이 샤슬릭이다. 음식점 주인도 우리말을 하는 걸 보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가 보다. 사람 하요,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박 사람 좋아요. 음식을 시킨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한다. 맛이 어떤지 말을 건네봤다. Georgian bread, pork, salmon and chicken. It's very good.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한 건물 앞에서 결혼식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객들도 오고 다른 신부들도 잇따라 도착했다. 결혼식장인 줄 알았는데 결혼 서약 등록소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커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스크바에는 32개의 등록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 커플들은 이곳을 선택한 것이다.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방이다. 결혼식은 서약을 한 후에 레스토랑을 예약해 따로 한단다. 우리나라의 혼인신고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서약이 끝나면 하객들의 축하도 받고 축배도 들고
참 거창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Просто этот был ЗАГС в центре Москвы, достаточно красивый, живописный уголок. Уголок. Да,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там очень уютно, как-то так по-домашнему расслабляет. Вот мы решили здесь заключить брак. Как сейчас вдвоем чувствуете? Ой, сейчас уже хорошо. Сейчас хорошо. Сначала было да, как бы так немножко. Какой-то мандраж, да? Страшно. Чуть-чуть. Да. На нервах мы такие были. Не спали всю ночь. А сейчас уже сейчас хорошо. Да.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보통 야외 사진 촬영을 하러 간다. 시내에 있는 한 미술관을 찾았다. 이 미술관은 1892년 기업가였던 트레치아코프가 평생 동안 수집한 미술품들을 모스크바시에 기증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러시아 미술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다. 60개가 넘는 전시실에 시대별, 작가별로 분류해서 전시해놨다. (12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소장품이 모두 10만 점이 넘는다고 한다. 모스크바 외곽의 모습이 궁금해 나선 길. 시내를 벗어나니 시골 마을이 나타나는데 모스크바 시민들의 주말 별장인 다차들이었다. 그중 한 다차를 방문했다. Делаем самовар, да? А? Самовар? Самовар, да, чай. Чай. Чай будет. Это самовар на дровах. Дрова? На дровах, вот дровишки.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다. Ну я просто вон эти уголки купил, я ее туда в угол повесил, красиво висит.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러시아식 팬케이크 불린을 부치고 있다. 여성들은 수줍어서 촬영을 꺼려 했지만 이방인을 선뜻 식탁으로 초대한다. 순박한 사람들이다. Сколько наливать? Сейчас еще давай чокаться. Давай, все застыли. Все застыли. На то застыли, сидим. За здоровье. За встречу. Обжегся? 모스크바 시민들은 이 가족처럼 여름철에는 주말이면 근교의 다차에서 보낸다고 한다.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무상으로 받은 다차를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도시인의 70%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다니 부러웠다. Запотеет сейчас. Но дача для нас вообще-то это ассоцииру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 словом отдых. Потому что после тяжелой трудовой недели мы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сегда едем за город, на дачу, чтобы отдохнуть от городской суеты, от жары, которая в Москве у нас постоянно, когда температура высокая. Поэтому мы любим свою дачу. Показали. Перцы не показали, огурцы. Так, а вы что? 다시 돌아온 모스크바 시내. 도로변에 러시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거리에서도 국기를 나눠주고 있다.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었다. 특별한 날인가 보다.
раздаете людей? Сегодня праздник День России. Ну, с радостью, с весельем. Вот сейчас идем дальше с друзьями праздновать этот день. Как мы сегодня вышли прогуляться, посмотреть, со всеми порадоваться, отметить.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은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독립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 이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 찬 붉은 광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찬가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모스크바 여행의 마지막 순서로 유람선을 탔다. 여름철에 약 80만 명이 이용한다는 유람선은 종류도 다양하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고급 유람선도 있고 행사를 위해 전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유람선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다닌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모스크바 강을 오가는 유람선은 대부분 모스크바 시내를 중심으로 2시간 정도 운항한다. 열흘 남짓 동안의 여행 중에 찾아봤던 장소들이 하나 둘씩 스쳐 지나간다. 여행객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열심히 기록을 남긴다. 모스크바 여행은 어떻게 기억될까? This city is marvelous. Everything is quite big. It's a really interesting city. It's beautiful, very nice place. We feel lucky to be here. We read the square and all the cathedrals. I really enjoy this. This is great. The metro also. The metro is also magnificent. It's spectacular. It's like a museum. Juntos cantan una canción que te hará vibrar, que te hará soñar enredando.